부산시가 노후도시 정비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와 부산 지역 정비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봤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도로에 뛰어들어 운행 중인 차량도 위협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모래조각 작품전 해운대 모래축제가 올해는 세계미술관 여행이라는 주제로 24일 개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시간 보도해드린 대로 부산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추가 지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지만 부산시에서는 노후도시 정비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와 부산 지역 정비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와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잇따라 열린 노후 계획도시 정비 주민 설명회 현장입니다. 대상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시행에 대해 주민들의 궁금증이 쏟아졌습니다. 용적률이 늘어나고 밀집도가 늘어나면 도로라든지 수도, 가스, 소방, 예를 들어 도로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에 비해 가지고 2배, 2배 이상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도로의 폭도 2배 정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냐. 먼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선도지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노후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겁니다. 또 일종의 시범단지로 행정 지원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데 사업 실현성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시공사를 찾기도 어렵고 찾았다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현재 조합원 소유자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 전후로 인해서는 실제 어느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개략적으로나마 인식을 하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정비 사업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에선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부산 전역의 199개 지역에 달합니다. 일부 사업은 정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에 건축 비용 상승과 맞물려 대다수 발이 묶여 있는데 정비 사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한 정비 사업도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지정이 원활하게 돼서 사업이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 정도의 투자성이 있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산 지역 전반적인 정비 사업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정비 사업을 비롯해 지역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이라도 주민들의 사업 동의율이 높고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의 양극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마을인 산성마을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금정산성의 역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 현장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데요. 주말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이 전망돼 축제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따뜻한 옷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흥겨운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찬 광장. 무대에서는 관객들에게 선보일 금어 시집가는 날 공연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금정산 금샘설화를 모티브로 한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작품입니다. 광장 한가운데서는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산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24일부터 3일간 펼쳐지는 금정산성 축제 현장입니다.
지난 1996년 금정예술제로 시작된 축제는 올해로 벌써 29번째를 맞았습니다. 매년 축제 때마다 많은 시민들께서 찾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산성마을이 시민들께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국내 최장 길이의 금정산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의 삶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산성 축조 당시 사용했던 거중기와 농로를 비롯해 적을 막을 때 사용했던 무기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명 가수의 공연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무대도 마련됐습니다. 또 광장을 중심으로 금정산 사대문을 연계해 자연 속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짜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 기간 장전역과 금정구청 후문에서 행사장 주변까지 노선버스가 운행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먹거리 가격도 일원화했습니다. 산성에서 저희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거리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격 정찰이라든지 정량제라든지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이번 주말. 부산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25일과 26일,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낮과 밤의 기온차는 7도 이상 차이 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26일 늦은 오후부터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6일 늦은 오후부터 27일 새벽까지 부산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또 다음 주 구름이 많거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50분쯤 택시를 타고 강변대로를 지나던 중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가 차량에서 내려 신고하는 사이 미터기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도로에 뛰어들어 운행 중인 차량을 위협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부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버스 운전을 하다 승객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쯤 부산 진구 부암동에서 버스를 탄 승객 A씨는 버스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시내버스를 정차시킨 뒤 운전기사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B씨를 하차시킨 뒤 승객 10여 명은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했습니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회사의 과태료와 함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인 가운데 계류 중인 요트 선주들이 퇴거 통보를 받으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허가받은 선박 420척을 포함해 무단계류 선박 등 530여 척의 요트가 정박해 있으며 선주들은 대체 시설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년 만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는 호텔 대신 2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상업시설, 공원, 요트 클럽하우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역기업 댄싱컵과 함께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 버스 정책 홍보를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부산 지역 댄싱컵 매장 61곳의 내부에 슬기로운 부산버스 이용과 올바른 음료 문화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시 정책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버스 내부에는 뚜껑이 닫혀 있거나 텀블러, 보온병에 담겨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료 이외에 커피 등 음료의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해운대 송림공원 1원에서 2024 목재문화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목재문화 페스티벌은 산림청이 국산 목재의 올바른 이용 방법과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25일 목혼식을 비롯해 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 등 목재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모래조각 작품전 해운대 모래축제가 올해는 세계미술관 여행이라는 주제로 24일 개막했습니다. 세계적 명성의 모래작가 12명이 해운대 백사장을 거대한 모래미술관으로 변신시켰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5월 24일부터) 4일간 해운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해운대 모래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모래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모래 자체에 더욱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세계미술관 여행이라는 특색 있는 주제로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김홍도의 실험도 등 정말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유명한 작품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모래 작품으로 펼쳐집니다. 세계적인 모래 작가가 12분이 참여해서 생동감 넘치는 모래 작품 20개를 백사장에서 선보입니다. 세계 3대 박물관과 유명한 작품들이 3D 형태로 배치되고 계단을 올라가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모래 작품 외에도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샌드보드와 또 샌드 전망대가 운영되고 또 살아 움직이는 모래 조각을 체험할 수 있는 AR 스탬프 투어도 체험도 진행이 됩니다. 야간에는 미디어 파사드 전시와 어린이 영화 상영을 하고 또 구남로 광장에서는 댄스 경연대회도 펼쳐지는 등 축제 열기는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아름다운 5월, 아름다운 해운대에서 아름다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해운대 모래축제를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대한면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23일 밤 9시쯤 창녕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이라는 통보를 받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 새벽 2시쯤 농장에 있는 2만 2천여 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또 발생지에서 500m 떨어진 토종닭 1개 농장의 4천 마리도 예방적 살처분을 마쳤습니다. 경남도는 가금 농가에선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일일 예찰과 소독 등 농장 단위에서 차단 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북한 해양퇴적 오염물 정화를 위한 4차년도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해수청은 부산항대교 남쪽 주변 해역의 오염퇴적물 42만 세제곱미터 수거를 목표로 지난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까지 오염퇴적물 29만 세제곱미터를 수거했고 해역의 유해 화학물질 정화지수가 사업 시작 전과 비교해 4배가량 개선됐다고 전했습니다. 4차년도 정화 사업은 5월 말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북항 내 약 7만 제곱미터 해역에서 약 10만 제곱미터의 오염퇴적물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철도를 이용해 밀양 아리랑 대축제를 방문하면 KTX 모든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이 지급됩니다. 쿠폰 행사는 경남 외지역에서 철도를 이용해 축제를 찾은 관광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증 자료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을 위한 자료는 축제 기간 이용한 승차권과 밀양에서 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 축제 관련 사진입니다. 이 행사는 경남 기차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와 경남도, 경남관광재단이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진해군항제와 묽은 벚꽃축제에도 진행돼 인기를 얻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국내 백일해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도 집단 발생함에 따라 지역 병의원 의료인 135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백일해 진단과 관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백일해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 환자 1명이 12명에서 17명가량을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매우 강해 조기 진단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